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신현순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두이노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MCU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약어죠. 칩 위의 컴퓨터, 하나의 칩으로 구현된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칩, 손톱만한 칩 하나가 컴퓨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컴퓨터로 사용되기보다는 인베디드 시스템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데스크톱 컴퓨터의 본체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기능 또한 동일하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구조라고 하면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입출력 인터페이스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전원만 주어지면 컴퓨터로 동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컴퓨터인지 확인하려고 하면 모니터도 있어야 되고 키보드도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를 연결함으로써 컴퓨터와 동일하게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저렴한 구성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PC의 용도로 사용하기보다는 어떤 집약적인 제어의 용도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배터리로 구동할 수 있을 만큼 저전력을 소모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설계 자체가 소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견고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처리해서 그에 필요한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제어에 아주 유용한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컴퓨터와 동일한 구성을 갖는다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컴퓨터의 메인 보드에 CPU와 메인 메모리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아마 메인 보드라고 볼 수 있고 그 메인 보드에 하드디스크가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각각은 버스라는 통신 장치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요. 이때 CPU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어장치, 연산장치가 들어있는 CPU에 해당하는 부분은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요 메인 보드에 해당하는 CPU, 메인 메모리, 하드디스크 일부까지가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입력장치와 출력장치가 더해지면 일반적인 컴퓨터와 같은 구성 요소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동일한 PC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동일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 자체를 비교하기보다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사용하기 좋게 만들어진 플랫폼인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는 시중에서 싸게는 10,000원 언더로도 살 수 있고요. 또 정품을 사려고 하면 한 30,000원대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PC는 100,000원 이상 줘야 쓸만한 PC를 구성할 수 있겠죠. 우선은 가격적으로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지만 기능을 한번 볼까요? 정보를 처리하는 주체인 CPU가 있느냐 없느냐를 비교할 수 있겠죠. CPU가 당연히 있습니다. PC는 인텔 계열의 i7, i9 이런 것들이 대세로 쓰이고 있고요. 아두이노 우노 버전의 경우에는 아트멜사에서 만든 ATmega 328이라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트멜사에서 만든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AVR 버전인데
아키텍처인데 이때 8비트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8비트 단위로. 그런데 요즘 PC는 64비트 단위로 데이터 처리를 하죠. 그리고 데이터 처리할 때 CPU가 데이터를 처리할 때 메모리를 거쳐서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는데 이때 PC는 8GB라는 용량, 이거보다 더 큰 걸 사용하고 있죠. 뭐 16GB 또는 뭐 32GB 정도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게 될 아두이노는 플래시 메모리가 있습니다. 아까 기가 단위였죠?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는 32KB 밖에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동작은 동일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동일하다고 하는 거는 처리하는 그런 방법들이 동일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CPU의 처리 속도를 주관하는 건 클록입니다. 클록을 볼 때 PC는 3.4GHz 초당 3.4GHz의 주파수를 처리하는 거고 아두이노는 16MHz, 단위가 다르죠. 여긴 메가고 여긴 기가예요. 게다가 CPU가 쿼드코어로 되어 있고 PC는 아두이노는 싱글코어만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구성은 동일하고 사양의 차이는 있지만 구성은 동일하고 컴퓨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두이노도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컴퓨터와 유사한 구성을 가진 아두이노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두이노는 200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예술가, 디자이너, 학생들이 뭔가를 만드는데 코딩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제어 장치를 만들 수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프로젝트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두이노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하드웨어라고 하면 아트멜사의 AVR 시리즈의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말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는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이 두 개를 모두 포함해서 아두이노라고 이야기하고요. 뭐 아두이노 자체가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장착된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의 일종이며, 또 모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정보는 오픈소스 정책에 따라서 사이트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아두이노의 사이트입니다. 여기 가시면 아두이노 개발 환경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요. 아두이노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실 수 있고,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정보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두이노 자체를 구매하실 수도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한번 가보시고요. 우선 아두이노 보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가운데 아래쪽에 있는 요 까만색 요 모양, 까만색 네모난 것들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우노, 여기 아두이노 보드들 중에 우노 보드인데요. 가장 기본 보드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AVR 시리즈 중에 ATmega 328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떠한 외부 장치를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또 그 처리 결과에 따라서 어떤 반응을 보이도록 동작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하는 역할을 할 때는 여기 있는 점점점점 보이는 이 부분이 입출력 인터페이스예요.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직접 여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기는 무척 힘들게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연결해서 외부와 연결하기 쉽도록 하는 입출력 핀 헤더를 제공을 합니다. 핀 헤더에 핀을 꽂아서 다른 장치들을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장치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받거나 출력을 하거나 할 수 있도록. 원래는 여기에 연결하려고 하면, 입출력 인터페이스 연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납땜을 통해서 직접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 번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 번 실습용으로, 개발용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보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왼쪽에 USB 커넥터가 있네요. USB 커넥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PC와 이렇게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PC에서 여기 들어가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짜서 여기 컴파일을 해서 여기로 전송을 하면 여기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들어가서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연결 통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아두이노 보드에 있는 ATmega 328이 동작하려고 하면 전원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전원을 연결을 할 때는 외부 전원에 연결을 할 수도 있지만, 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PC와 연결되어 있는 USB 커넥터를 통해서 전원이 공급되기 때문에 얘를 따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프로그램 개발이 완성이 돼서 얘를 독립적으로 놓고 실행을 시키고자 할 때는 외부 전원이 필요하겠죠. 이때는 외부 전원 연결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뭐 특정한 C나 기계어로 프로그램을 짜서 여기 ISP 커넥터, 연결 커넥터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요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업로드하게 되어 있는데, 요거 우리 사용하지 않고 USB를 이용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리셋 버튼도 있고요. 여기 보면 중간에 똑같은 또 입출력 인터페이스가 달린 까만 장치가 보이죠. 얘도 칩인데 USB 시리얼 변환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되어 있어요. USB로 들어오는 신호는, 데이터 신호는 여기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바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여기서 변환이 되어야지만 여기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또 유용한 LED가 장치가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능을 확인할 때 쓰는 LED가 있고, 전송이 잘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TX, RX LED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동작이 잘 되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미리 빌트인 되어 있는 LE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할 아두이노 우노의 스펙입니다. R3 버전이고요. 보면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ATmega 328P입니다. 그리고 전격 전압은 5V, 5V의 전압에 걸리면 동작합니다. 그리고 입력 전압은 7에서 12V까지 가능하고요. 또 입출력을 위해서 사용되는 디지털 값을 입력하고 출력하는 핀이 1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6개는 PWM 신호로 분류가 됩니다. 또 아날로그 값을 입력받을 수 있는 핀이 있는데요. 아날로그 값, 그것도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류는 인풋 아웃풋 핀에 흐르는 전류는 20mA가 기준입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32KB 제공이 되고요. 이 중에 또 일부는 부트로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트로더가 있어야 USB 커넥터를 통해서 우리가 파일을 바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변수를 통해서 사용되는 데이터들은 임시 저장을 SRAM에 합니다. 2KB가 제공되고요. EEPROM에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처리 속도를 제어하는 클럭 스피드는 말씀드렸다시피 16MHz입니다. 여기 클럭 스피드를 제어하는 클럭이 16MHz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빌트인 되어 있는 LED가 있는데, 얘는
궁극적으로 여기 디지털 핀 중에 13번 핀에 LED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두이노 보드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핀 헤더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핀 헤더가 있고 없고. 핀 헤더가 있으면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죠. 망가뜨리지 않고 핀 헤더에다가 이것저것 꽂았다가 뺐다가 해가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교육이나 실제 개발을 테스트해 볼 때 유용합니다. 이런 종류가 있고, 또 이미 개발이 끝나서 어떤 특정 기능으로 고정해서 쓸 수 있을 때는 바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납땜을 해서 연결을 할 수 있죠. 이런 건 직접 제품에 적용할 때 사용이 되는 보드들입니다. 또한 어떤 것들은 어떤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쓰는지에 따라서 보드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위에 있는 이 두 개는 ATmega 328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쓰는 것이고, 보면 아두이노 우노고 얘는 아두이노 미니 같아요. 미니 같고요. 얘는 아래에 있는 두 개는 ATmega 32 마이크로 4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얘는 아두이노 레오나르도, 그다음에 아두이노 마이크로 보드이네요. 이렇게 보드 이름마다 서로 다른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적용시킬 수 있고요. 또 어떤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보드가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여기 있는 릴리패드 같은 거는 웨어러블 장치를 만드는데 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스플로라 같은 경우에는 센서나 입력 장치가 포함되어 있어서 게임 장치를 만드는 데 주로 사용이 됩니다. 로봇이라는 이 아이는 주행 장치를 개발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여기 있는 메가 ADK는 안드로이드 액세서리를 개발하는 데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보드입니다. 이렇게 특수 목적 보드도 있고요. 보드마다 어떤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적용했는지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우노나 레오나르도, 메가 2560 같은 경우에는 아트메사의 AVR 아키텍처를 써서 8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각각이 서로 다른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적용했어요. 우노는 ATmega 328, 레오나르도는 ATmega 32 마이크로 4, 메가 2560은 ATmega 2560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나 듀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른데요. 암 코텍스 아키텍처를 적용을 하고요. 32비트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여기에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이런 것들을 적용했습니다. 얘네들은 라이브러리나 뭐 이런 것들에서 조금 호환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드별로 어떻게 스펙이 다른지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우노, 레오나르도, 마이크로, 미니, 듀에, 메가, 여기 여러 가지 보드들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뭐 핀은 몇 개가 있는지, 메모리는 얼만큼 제공이 되는지, 스피드는 어떻게 되는지, 특히 어떤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적용했는지까지 정리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두이노 보드는 아까 보셨듯이 아주 단순한 기능만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복잡한 기능을 넣고자 할 때는 그 기능으로 확장된 또 다른 보드를 결합해서 쓰셔야 합니다. 그것을 쉴드라고 하는데요. 기능 확장을 위해 제공되는 하드웨어입니다. 호환 쉴드는 아두이노 오픈소스 하드웨어 정책에 따라서 서드파티 업체에서 제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쉴드를 쓰느냐면, 예를 들어서 모터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데 기본 보드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터 쉴드를 장착해서
확장 기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통신 기능이 무선 통신 기능이 디폴트로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와이파이 쉴드를 얹어서 와이파이 기능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이더넷을 적용시키고 싶을 때는 이더넷 쉴드를 얹어서 쓰실 수 있겠습니다. 아두이노 보드에 조금 더 자세한 구조를 본다고 하면 우노 자체가 보드 중에서 가장 디폴트 표준 보드이고요. 여기 장착되어 있는 ATmega 328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AVR 8비트 CPU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0개의 핀 헤더가 있는데 그 중에 위에 있는 14개 얘는 디지털 입출력에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입력으로 쓸지 출력으로 쓸지 지정하는 거에 따라서 기능이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여기 물결 표시가 되어 있는 3, 5, 6, 9, 10, 11번 핀은 나중에 다루게 되겠지만 PWM 신호를 출력 가능합니다. 아두이노 아날로그 신호 출력을 대신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출력 핀입니다. 그 다음에 아날로그 입력을 위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핀 헤더가 6개가 있습니다. 핀 번호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0번부터 아날로그 입력에 사용되는 핀에는 A로 시작되는 핀 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분하기가 좋습니다. 14번에서 19번까지 핀 번호인데 따로 이렇게 A로 시작되는 이름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에서 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이 아날로그로 되면 이 CPU에서 처리하는 게 불가능하죠. 컴퓨터는 0과 1의 신호만 처리하는 장치잖아요.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들은 디지털 값으로 변환을 해야지만 요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 값으로 변환시켜주는 컨버터가 아두이노 보드에 들어 있습니다. ADC라고 하고요. 이때 이 컨버터는 10비트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비트로 데이터를 처리를 하면 2의 10승계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게 서로 다른 값을 표현할 수 있는데 1024죠. 그러니까 1024개의 서로 다른 값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0에서 23 사이의 양자화된 값을 표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디지털 값을 아날로그로 변환시키는 컨버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날로그 값 출력은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PWM으로 약간 흉내를 내는 정도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아두이노 우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었고요. 이제 개발 환경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개발 환경은 아두이노 IDE를 설치해서 사용을 합니다. 버전이 다양한데요. 2점대 버전까지 나와 있는데 저희는 기존의 레거시 IDE 1.8점대 버전을 쓰겠습니다. 가서 보시면 1.8.19 버전을 다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용하시는 컴퓨터의 OS 환경에 따라서 달리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 될 텐데 실행을 시키시면 바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볼까요? 어디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지. 밑에 링크가 있으니까 클릭해 보시면 그 링크에 가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현재 최신 버전은 2.3.2가 되겠는데 이거 쓰지 말자 그랬죠? 쭉 내려오시면 레거시 ID 1.8.x, 1.8.19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그 중에 여기 저는 윈도우즈 환경이기 때문에 윈도우즈 윈7 이상 버전 요걸 다운로드 받으시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가시면
기부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부하지 않고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저스트 다운로드를 눌러서 저스트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바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이 끝나면 exe 파일이 다운로드 된 거니까 바로 실행시키시면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설치하는 과정들을 쭉 보여드리고 있어요. 설치가 완료되더라도 계속해서 드라이버를 같이 설치하겠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렇죠? 요 드라이버 설치하겠냐고 물어볼 때 설치를 누르셔서 다 설치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실제적으로 오프라인 강의에서 실제 아두이노 키트를 가지고 실습할 때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온라인으로 아두이노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때 예제를 다운로드 받을 때는 이 IDE를 이용을 해서 예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설치를 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설치가 끝나면 실행 화면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만약에 이게 디폴트로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시작 파일에서 아두이노를 찾아서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실행시키면 이런 개발 환경이 보일 겁니다. 되게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메뉴도 파일 편집 스케치 툴 도움말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요 하얀 창, 여기가 에디터인데 여기다가 프로그램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컴파일하고 업로드하는 버튼도 있고요. 밑에 아두이노 우노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보드를 개발 보드를 연결을 하면 그 개발 보드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표현해 줍니다. 확인하시면서 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설치한 아두이노 IDE는 아주 작고 간단한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보여지는 게 다고요. 초보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능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 번의 클릭으로 컴파일에서 업로드까지 진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버튼을 가지고 컴파일 및 업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바로 구현되어 있어서 이식성이 뛰어나고 디버깅 기능은 제공하지 않지만 에러가 나면 요 밑에 까만 창에 그 정보가 뜨니까 그걸 확인하셔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 소프트웨어의 장점은 추상화된 함수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사용한 아두이노 보드에 대해서 동일한 코드로 동일한 동작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보통은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거는 C 언어 내지는 기계어로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그 특정한 하드웨어, 즉 특정한 CPU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 요구하는 어떤 형식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기능이라도 여기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아두이노 우노 개발 환경에서 13번 LED에 불을 켜놓은 코드입니다. 두 줄이면 13번 LED를 출력으로 지정을 하고 불을 켤 수 있습니다. 이 코드가 아두이노 메가 버전을 쓰든지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쓰든지 똑같이 동작하는 코드입니다. 하지만 AVR 스타일로 프로그램을 짠다고 하면 C로 짠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서로 마이크로 컨트롤러마다 서로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을 짜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다행히도 아두이노 개발 환경을 써서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두이노는 또 라이브러리가 잘 제공이 됩니다. 주변 장치 또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특정 기능을 위한 전용의 C++ 스타일의 라이브러리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두이노 보드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아두이노 우노도 있고 메가 2560도 있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보드를 사용하든지 이 라이브러리들을 대부분 쓸 수는 있지만 ARM 계열의 보드들은 호환성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별로 디렉토리를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라이브러리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 환경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면 기본 라이브러리들은 이미 설치가 됩니다. 아두이노가 설치되는 디렉토리 아래에 라이브러리즈 밑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는데 만약에 또 다른 외부 장치들을 사용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라이브러리들을 다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기본 라이브러리보다는 또 다른 개별적인 디렉토리에 설치가 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오네요. 기본 라이브러리는 아두이노 설치가 되는 디렉토리 아래에 라이브러리즈라는 디렉토리에 설치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C 밑에 아두이노가 바로 설치가 되고 그 밑에 라이브러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보통 C 밑에 윈도우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설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치하고 어디에 설치가 됐는지 설치할 때 디렉토리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확장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때는 스케치북 디렉토리 아래에 라이브러리가 또 있는데 여기 듭니다. 스케치북? 여러분들 스케치북 써본 지 언제인가요?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짜면 개발 환경에서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짜면 그 프로그램 이름을 스케치라고 합니다. 스케치를 하듯이 아주 간단하게 짤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케치 파일들을 저장할 수 있는 디렉토리가 스케치북이라는 겁니다. 이름을 참 예쁘게 잘 지었습니다. 그 스케치북에 여러분들이 짠 스케치 프로그램을 저장하는데 그 디렉토리 아래에 라이브러리즈 디렉토리가 설치가 되면서 추가로 설치하는 라이브러리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스케치북이 어디에 만들어지는지는 아두이노 그 아이디를 설치하고 메뉴 중에 파일 환경 설정에 가셔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가 아두이노 환경 설치였습니다.